안녕하십니까. 생존 노하우의 폴입니다. 네. 오늘은 매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는 그런 좀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제가 그 책을 출간을 하고 댓글 이벤트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 분도 신청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다 사신 건가요? 저는 이번 기회에 뭐 책도 나눠드리고 사실은 구독자님들하고 약간의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 구독자님은 물밑에서 네, 활동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책은 지인을 위주로 쭉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책 홍보가 아닌 그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외부 쪽에서 제 채널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쪽 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도 그래서 만든 거라서 판매 목적이 아니었던 터라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바로 이어서 나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영업팀의 수장을 맡아서 저는 단 한 번도 매출을 떨어뜨린 적이 없었어요. 경기 탓을 정말 많이 하죠. 사실은 맞아요. 특히 지금은 경기 탓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웬만하면은 진짜 경기 탓 안 하는데 이전에는 뭔가 큰 사건 사고 없이 그냥 경기가 쭉 감소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는 경기가 그냥 계속 안 좋고 안 좋은 그런 산업 분야가 있고 어디서는 또 이 경기가 좀 그냥 그래도 운영되는 그래도 돈 쓰는 사람이 많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특히 저는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제 소비도 많았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늘 사장님이나 대표님한테 듣는 얘기가 그리고 거래처 이렇게 통해서 듣는 얘기가 최악이다, 최악이다, 최악이다를 제가 입사하면서부터 그 얘기를 들어서 퇴사할 때까지 뭐 15년 동안 매년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느 바닥까지 내려갈지 모르나 제가 2009년도에 입사를 해서요. 제가 2023년, 그러니까 정확히 그래도 일을 한 것까지는 2024년 자문이사까지 했으니까, 까지 일을 했는데, 마지막 2023년 4년, 네, 를 정말 제가 그 경기, 그냥 전체적인 경기를 봐도 안 좋은 이유 투성이었어요.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알게 모르게, 아니, 그냥 정확히 알게 굉장히 많은 타격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길이 막힌다거나 뭔가 적당한 물량들이 제대로 수입이 돼서 또 들어와서 필요한 물건을 써야 되는데 그런 물가들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원가 자체들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기류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 여파가 계속 갔어요. 사실은 코로나가 뭐 2024년 끝났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경기가 쭉 갔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이자율이 좀 낮긴 했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 대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벌이가 없으니까 대출로 이어가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확 높아졌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너무 이제 뉴스나 또 관련 다큐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런 뭐 이제 문을 닫고 싶은데 그런 공사를 문을 닫고 나가려면 거기를 원복시켜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없어서 하루하루 울면서 버티시는 분도 너무 많으시고 이제 제가 뭐 만남이나 모임을 좋아해가지고 밖에 많이 나가보면 되는 데는 정말 잘 돼요. 뭐 줄을 서고 뭐 핫한 데는 그런데 웬만한 곳은 제가 특히 상암에서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마포도 그렇고요. 잘 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법카를 쓸 수 있는 곳, 소고기가 판매하는 곳은 오히려 막 예약이 막 안 되고 그러는데 일반 그런 삼겹살집 그런 집들은 오히려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일단은 직접 돈을 벌지 않거나 용돈을 받아 쓰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핫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루 먹고 내가 살아. 나는 결혼도 안 했고 가족도 없어. 이런 좀 혼자 사시는 분들의 쓰임은 그래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는 곳은
아직까지 그런 경제가 많이 이어진다. 일단은 제가 유아 쪽의 업무를 마지막에 종사를 했던 터라 출산율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계속 떨어진다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한 번도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농사를 지어지고 이제 그런 지역 자체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도시 자체가 물바다가 된다든지 뭐 눈폭설로 인해서 농사가 완전 망한다든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못 막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요번에는 말도 안 되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냥 집이 무너지고 농사가 그냥 전반적으로 완전히 망하면서 그 가족들에 계신 분들은 그 가족들을 돕겠죠. 내가 이쪽에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이쪽에,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사시던 곳, 우리 친척들이 사시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뭐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돈이 모아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소비를 하시던 분들은 소비가 완전히 꼭 묶일 수밖에 없죠. 집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으니까. 이런 큰일들이 일어나면서 뭐 말하자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2009년에 이제 지금 전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제가 영업 수장으로 있는 동안은 단 한 번도 그런 경기 악화로 해서 모든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데 저희는 한 번도 하락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 매출을 유지하고 계속 끌어올렸었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오늘 실전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미리 예비를 하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늘 하던 일, 그러니까 오늘의 만약에 이제 영업 사원이다, 그리고 영업 뭐 사장님도 그렇고 그 중간 관리자도 그렇고 뭐 그 지시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가장 눈치를 빨리 채는 사람은 그 일을 매일매일 하는 영업사원, 영업팀장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눈치를 좀 채셔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눈치를 채려면 오늘의 매출이 떴을 때 제일 먼저 아침에 해야 될 일은 오늘 매출 뜬 거를 보고서 그냥 거기서 또 이제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매출 어느 정도 확인하고 뭐 떨어진 상품에 대해서 네이버를 봐요. 그러면은 우리 상품이 1위가 계속 맞나?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이 떨어졌어도 불구하고 1위면은 그래 뭐 나쁘지 않아. 뭐 그러면은 경기 탓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걸 거야.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안주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했던 일은 1위인데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의심해야 될까요? 네, 잠시 문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회사나 뭐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봤는데 우리 1위예요.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1위인데 물건이 안 산다? 뭘까요? 네,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그 물건을 중고시장, 당근마켓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물건이 컬러가 변했다든지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면은 그냥 옆에서 또 그냥 나눔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그냥 뭐 지적아니다 재산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변에 잠시만요. 잠시 재채기가 나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당근 뭐 이거 할 틈새가 없어서 그냥 주변에 애기 있는 집들 불러갖고 빨리 가져가 막 이래서 그냥 다 나눠줬었거든요. 그런 집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물건들이 만약에 쓰다가 뭔가 닳거나 이게 뭔가 당근을 할 수 없는, 중고로 팔 수 없는 물건이라면 엄청 그 물건을 잘 고르신 거다. 왜냐면 저도 회사를 다닐 때 그런 뭐 미끄럼틀이나 가구 같은 정도에는 너무 튼튼하게 만들고 이 소재 자체가 워낙 괜찮은 거고,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용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아이가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근이나 중고마켓에 많이 이렇게 나가고 그 물건들을 계속 구매를 하는데, 그 트렌드를 바꿔주지 않고 그냥 1위인 제품이 이미 한 10년 동안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다 하면은 이게 아무리 1위여도 실제로 회사에서 팔리는 물건보다 중고마켓에서 풀리는 물건들이 더 많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들거나 옆집에 물건을 주시는 물건을
받아 쓰지 않고 나는 우리 집 환경에서 뭔가 나는 새로운 물건을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는 걸 사고 싶어. 예를 들어 냉장고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냉장고가 우리 집에 얼마 전에 안 된 그때 이제 유행이 계속 바뀌면서 뭐 맨 처음에 와인 색깔이 유명했다가 뭐 화이트에 막 꽃 그림이 유행했다가 그 다음에 스텐 전체적으로 스텐인 게 유행하다 갑자기 비스포크가 나오면서 갑자기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컬러를 막 유행하게 되고 되게 판이 둥그스렇지 않고 일자로 판판해지면서 그런 세련미나 단순함, 심플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가전이 생기면서 집에 가구가 있고 가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바꾸는, 그리고 뭐 결혼을 할 때도 집에 냉장고가 있으면 이거 그냥 가지고 갈까 하다가 아니야, 새 살림으로 예쁘게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기분을 맛보고 싶어 해서 이제 새로 냉장고나 가전을 모두 세팅해서 바꾸는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새로운 이런 트렌드나 물결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죠. 패션 쪽에서는 그런 게 너무나 많죠. 저는 사실 지금도 새로 사고 싶고 막 이런 욕구 많은데, 패션 쪽을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옷 못 입으면은 약간 바보다? 약간 이런 좀 약간 과한 얘기일 수가 있지만 아예 관심이 없어. 나는 내 인격 자체로 그냥 나는 사람을 대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이런 거는 환경에도 좋지 않아 이러신 분들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나는 옷을 좋아해. 그 다른 옷은 나를 뭔가 표현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그래서 뭔가 옷을 사고 트렌드에 맞춰서 입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트렌드가 너무 막 빨리 바뀌어. 옛날에 빨리 바뀌는데 그 트렌드가 어떤 거였냐면은 바뀌면 옛날 거를 입으면 촌스러워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옛날 거를 묻어두고 그거를 그냥 처박아 놓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폐기시키거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그 트렌드들이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레트로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고, 옛날에는 바지가 일자 바지면 일자 바지로 쭉 유행을 하거나 아니면 붙는 바지로 쭉 유행을 하거나 와이드로 쭉 유행을 하거나 뭔가 이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 개성에 따라서 나는 와이드가 좋아. 그러면 오늘은 와이드도 있고 오늘은 붙는 바지도 있고 오늘은 일자 바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컬러도 믹스되어 있고 트렌드들도 시대에 맞게 세대층에 맞게 또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내 스타일에 맞춰서 입는 부분도 있고, 뭐 요즘에 드미어 룩이 유행이라고 해서 차분한 룩이 유행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컬러감을 좋아해서 컬러를 늘 섞어서 포인트를 잡아서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옛날 옷을 안 버리고 계속 활용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제가 옷을 사는 이유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너무 퀄리티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품 아니면은 보세 아니면은 백화점이었는데 오히려 백화점 제품을 보면 약간 잘 모르겠는데 싶고 보세 물건을 보면은 와 이거 트렌드를 너무 따라간다는 느껴서 오히려 그런 요즘에는 뭐 보세라는 말보다는 셀렉샵이라고 하죠. 그런 픽업을 자기네들이 해와서 그 사장님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셀렉을 하는 그런 셀렉샵들. 그 다음에 더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옷을 좋아하는 저로서 감사한 거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냥 소규모로 시작하는 브랜드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적당 수량을 이제 팔고 이제 그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근데 질 좋고 퀄리티 높은, 예전에는 꼭 명품이나 약간 고급 브랜드에서 발견했을 법한 옷들을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만들어주니까 옷을 사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런 욕구로 인해서 좀 변화가는데 아무래도 제가 느끼는 감은 되게 많이 억제하고 억누르고 안 사고 있다, 소비를 안 하고 있다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는 지금 경기를 잠시만요. 네, 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또 돌아가서 뭐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이제는 이제 회사 프로그램에 있는 매출을 봐요. 그러면은 그 매출을 항상 작년과 대비해서 봐요. 어떤 부분이 떨어졌는지. 작년 만약 오늘이 2024년 뭐 4월 28일이다 그러면은 2023년 4월 28일, 2022년 4월 28일. 그러니까 전에 자주 팔렸던 물건들의 그 날의 매출 순위를 봐요. 만약에 주말이나 이런 게 뺐다면 요일로 측정해서 봐요. 왜냐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매출, 요일별로 또 매출이 다르잖아요. 약간 디테일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작년에 2023년 4월 28일이 월요일이었다. 근데 오늘은
뭐 수요일이다. 그럼 당연히 매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주말 매출이 보니까 이런 것까지 디테일해서 약간 근접한 비슷한 날짜의 요일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매출이나 소비를 하는 건 요일별로도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달 그 전달하고 대비를 합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1년 전 일이니까 혹시 전달하고 저전달하고 대비해서 뭔가 떨어지게 있나서 이거는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에 하면은 뭐 이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팔리는 메인 상품이 뭐 100개, 1000개가 될 수 있는 정말 뭐 큰 회사에서도 아마 안 그럴걸요? 되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0위권, 뭐 50위권, 30위권 내가 정해서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메인 상품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는 솔직히 저희는 메인 상품이 진짜 많았어요. 꽤 1위 하는 제품들이 많아서 골고루 보긴 해야 된다. 그냥 봤다. 그랬을 때 떨어졌을 때 그런 느낌을 보면서 왜 떨어졌지 하면은 경쟁업체에서 어떤 상품, 신상품이 차고 올라오고 있다 라든지 진짜 경기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제품이 여전히 1위인데 중고시장에 많이 풀렸다든지 1위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밑에서 치고 오르려는 브랜드가 있다라든지 이런 거 다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거를 또 눈치챈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메인 상품이 있으면 얘가 내년을 위한 상품을 저는 사실 미리 준비해요. 이거를 그때 풀지 안 풀지는 그때 정하더라도 이거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솔직히 신상품 개발하거나 뭐 직접 만들든지 소싱을 해서 뭐 중국에서 골라오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지금부터 막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진짜 최소 뭐 제품 왔다 갔다 하고 생산하고 개발하는데 진짜 개발해서 만든다고 하면 6개월 이상 걸리고요. KC까지 받아야 되고 상세 페이지 촬영, 마케팅까지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출시해서 뚝 내놓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소싱을 한다 해도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성공한 예시들을 몇 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 끊었다 할게요. 일단 제가 몇 가지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서 같은 금형으로 한 거를 보면 일단은 미끄럼틀이 있었어요. 그 미끄럼틀을 이제 카카 미끄럼틀이라고 이제 지금도 계속 잘 팔리는데 일단 컬러를 바꾼 지가 이제 컬러가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약간 거의 끝까지 왔다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파시는 분들 네 생각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고요. 일단은 첫 번째 옛날에는 그 마시멜로우 컬러였었어요.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마시멜로우 컬러였었는데 이 컬러를 이제 판매를 하다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컬러 한번 바꿔볼까? 그때는 뭐 잘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그냥 바꿔볼까 해서 그래서 컬러를 다음과 같은 컬러로 바꿉니다. 이 컬러를 바꾼 이유는 왠지 자동차는 아빠가 고를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빠가 애한테 차 한 대 뽑아줄까? 그러면 이거는 미끄럼틀이면서도 자동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그때 인테리어 트렌드가 그레이 톤이 되게 많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올 화이트도 많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약간의 그런 블루톤, 약간의 어두운 블루톤이라든지 차분한 그리고 그레이를 집안의 어느 뭐 부엌 쪽 아니면 거실의 한 면 이런 거를 이렇게 컬러를 넣어서 포인트를 준 게 유행이었었어요. 그거를 약간 따라갔다는 느낌을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컬러를 선택하고 나서 매출이 갑자기 기존에 팔던 물건에서 완전히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립니다. 이걸 한 2, 3년 정도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중고시장에 많이 풀려버려요. 그리고 그 트렌드가 약간 사라지고 다시 깔끔한 원목 스타일의 브랜드로 바뀝니다. 화이트 원목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면 그때그때 막 컬러를 도입하거나 뭐 하는데 결국에는 한 2, 3년 단위로 화이트 원목은 계속 돌아오는 꾸준하고 영원한 그런 인테리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그 컬러를 화이트 베이지로 바꾸고 나서 또 이제 엄청나게 팝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크게 대체할 만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화이트 민트도 했었는데 그것도 좀 깔끔하고 아이스럽고 해서 예뻐서 많이 팔긴 했는데 그래도 화이트 베이지가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컬러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성공 예시를 하나 보면 베이비룸을 예시를 들어요. 가장 많이 팔아도 솔직히 제가 그 브랜드 저희가 있었던 브랜드 아이팜 하면은 무조건 베이비룸이에요. 정말 전 세계 되게 유명 브랜드들이 같이 콜라보하자고 찾아왔었고 되게 유명한 큰 회사에서 입점하라고 들어왔었고 되게 주목을 받는 그런 브랜드이자 그런 상품이었는데 저희 이제 쉘 베이비라는 맨 처음에 이제 뭐 이런 베이비룸 저런 베이비룸 막 있다가 쉘 베이비룸이라는 브랜드가 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일을 하는데 회사 매출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넥스 제품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해놨었어요. 이제 원목으로 하는 그런 인테리어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원목으로 하고 싶다 해갖고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베트남에서 가보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보려고 하고 중국에서 가보고 어떻게든 제조를 잘하는 공장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래도 중요한 거는 잘하려면 어떻게든 잘할 수 있는데 단가가 가성비가 있어야 되잖아.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매번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 사장님의 아이디어였는데 야 그냥 우리가 만드는 재료를 원목처럼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응?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대기를 타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사장님한테 이제 신호를 딱 줬죠. 사장님 지금이에요. 지금 빨리 주셔야 돼. 이게 베이비룸이 기존께 1위를 하고 있는데 중고마켓에서 너무 많이 팔려요. 이거는 1위가 아닌 1위입니다. 사람들이 검색을 해보고 중고마켓에서 팔아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트렌드도 너무 오래돼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유아스럽고 촌스러우니까 우리 빨리 원목 합시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더치 베이비룸이 나오는데 컬러를 이제 제가 고르는 게 저희 회사에서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가구의 컬러를 들어서 그게 바로 버치 컬러였는데 베이지 같으면서도 그레이 같은 컬러였었어요. 그래서 이걸 도입했을 때는 정말 불티나게 팔렸죠. 기존에 이렇게 베이비룸을 사는 사람이 많았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팔렸고 수출도 엄청 많이 됐고 특히 일본 매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약간 취향이 그런 톤적인 부분이 일본 톤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고 진짜 없어서 못 팔을 정도로 이제 팔았는데 역시 그런 이제 상품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남들이 따라오기 쉬운 소재, 남들이 따라하기 쉬운 그런 제작 기법인 제품들은 사실은 그 시장을 계속 노려보는 사람들은 금방 따라요. 이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라 그러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디자인 등록에 대한 게 뭐 좀 약간 되게 미흡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뭐 출시하면 금방 따라오고 출시하면 따라하는데 뭐 우리는 그런 뭐 고소하거나 이런 게 법적으로 굉장히 막혀있었고 그 싸움을 하려면 되게 길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냥 우리는 6개월 이상, 1년 이상 보통의 머리를 잡고서 생산을 하는데 몇 달이면은 예전에는 따라오는 속도가 늦었었는데 이제는 저희 제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따라하는 시장들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스테디셀러를 이어가거나 베스트셀러를 이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좀 짧았던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트렌드를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냥 마냥 우리는 일이야 그리고 맘 놓고 있으면 바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시장은 금방 뺏겨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해서 신상품은 계속 나오고 매출을 이어가다가 매출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신상품 나오면 매출이 이렇게 올라갈게 생각하는데 그때 올라갈 때 기존에 이렇게 있던 상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생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주기를 깨닫고 떨어지기 전에 준비를 해놔서 얘를 떨어지자마자 바로 올려주고 그 다음 신상품이 나와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영업 수장 자리를 내놓고 다른 일들을 좀 하면서 대처를 잘 못했어요. 이건 제 잘못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누가 못했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그 시장 상황 그리고 약간
제 착오였던 게 그래도 매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갔었어야 되는데 스스로 깨닫고 뭔가 물론 근데 알려주긴 알려줬어요. 근데 그거를 막 그런 수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잔소리를 거의 매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는 모습을 좀 지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팁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연차가 좀 많이 차이 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되게 실감을 했고, 하나는 변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많이 준비를 했고 출시를 하자고 했지만 그런 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제나 회사 투자의 문제가 있어서 정말 꽤 오랫동안 일을 하던 제품들이 시장에 있는 물건들이 거의 비슷해지고 너무 많아지면서 매출이 뺏기면서 훅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과연 이게 경제 탓인가 회사 내부의 문제인가 돼서 다시 한번 고민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지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해주시고 제가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뭐 근데 뭐 이거 잘 팔리던 건데 뭐 지금 뭐 조금 매출이 줄었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데서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지켜볼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그런 요점들을 다 파악해서 지금 새로운 업데이트 제품을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바로 100에서 0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쉽게 간과하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약간 응급실에 쉬려고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고 아직 회복이 안 된 터라 오늘 약간 안색이나 목소리 톤이나 인상 같은 데서 그런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우리 시장을 읽고 내가 그 기존에 팔던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팔리는 분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성장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매출이 떨어졌을 때 너무 급히 신제품을 만들려고 서두르다가 또 오차를 범하거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줄이기 위한 노하우를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생존 노하우의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